지금 우리는 여러분들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전운동에 대한 좋은 이해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최대 선속력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구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먼저 처음에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를 시각화를 시켜요. 이 시각화를 시켜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고 지금 제가 말했던 과정대로 따라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속이 찬 원통이 지면에서 높이 H 되는 위치에서 굴러내려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통이 바닥면에 도착을 했을 때 최대 선속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 선속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주어진 원통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이거를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각화를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에 경사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경사면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속이 찬 원통이 있다라고 했고 그 높이가 H만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H만큼 되는 높이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원통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원통의 반지름은 R, 질량은 M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경사면하고 원통 사이에는 마찰이 없대요. 마찰이 이렇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원통이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 굴러 내려갈 건데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원통이 마찰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조건에서 굴러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찰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통은 그냥 경사면을 일정하게 이렇게 굴러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굴름 운동을 하는 거지. 미끄러지다 굴러 내려가다 미끄러지다 굴러 내려가다 이런 운동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바로 그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최대 아래쪽으로 도착을 했을 때 이때 최대 선속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타당할 법칙을 찾아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도 어떤 법칙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생각을 해봐도 물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H만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물체는 아래쪽에 도달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는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선운동의 형태로, 질량 중심 쪽은 선운동의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굴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까지 고려한 폼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선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렇게 실험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 모델을 해결할 수 있는 법칙까지도 찾아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만 고려를 해보고 넘어가죠. 어떤 걸 고려해 볼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원통의 관성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원통의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걸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좀 아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할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쓰죠. 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회전관성이라고 해요. 회전관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를 해놓으면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전 관성이니까 돌리려고 하는데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관성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I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가 R 스퀘어가 있고 이쪽에 미소 질량을 이렇게 R 제곱과 곱해가지고 다 적분해주면 이게 회전 관성의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관성 모멘트의 정의예요, 정의.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디에다 적용을 시킬 거냐면 원통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원통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어떤 조건인 거냐면 원통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원통의 가운데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정된 회전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방향으로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원통의 질량은 지금 M인 거고 그리고 이 원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R로 줬죠. R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 구조예요. 이런 식 구조.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R제곱하고 D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통의 일부 여기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부 구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R로 놓고 그 미소 질량을 우리는 DM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R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DM이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지금 이 물체의 이 원통의 밀도를 로라고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밀도에다가 이렇게 미소 부피를 곱한 값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거, 미소 질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밀도에다 부피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바꿔 써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R제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 쓰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대문자 M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은 대문자 M으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부피는 지금 보면은 여기 면적, 원통의 면적, 반지름이 대문자 R이니까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통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L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L로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부피는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 R 제곱에다가 길이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부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미소 부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원통이에요, 원통.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번에는 여기에는 회전관성을 구할 때 원통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원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반지름까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몇 가지 거리를 R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원통 자체가 한 바퀴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길이를 갖고 있어야 되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를 축인데 이게 회전축이에요. 여기가 축이에요. 축. 돌아가는 축.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이 이렇게 될 텐데 그걸 Z축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원통좌표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이 직각좌표계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원통좌표계예요. 좌표계로 이렇게 좌표를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미소 부피라고 하는 거, 미소 부피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속도랑 헷갈리겠네요. 미소 부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원통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R에 여기가 DR에 D파이에 DZ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좌표 변환 쪽을 조금만 찾아봐요. 그러면 미소 부피는 원통좌표계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져요. 직각좌표계일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DX에 DY에 DZ꼴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좌표를 변환시켜서 원통좌표계를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만큼 부분은 다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에 원통의 질량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파이 R 제곱에 L이라고 하는 원통의 부피가 있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R 제곱에 여기가 R이 또 한 번 있으니까 여기를 3승으로 바꿔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3승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쪽에 DR에 D파이에
DZ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질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원통의 부피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R, 파이, Z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R의 3승에 DR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D 파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DZ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파이, Z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원통을 만들어 보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원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를 한 바퀴 파이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뺑 돌리면은 몇 도가끔 들어갈까요? 다시 같은 위치로 오려면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깨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인 거고 얘를 한 바퀴 돌려요. 2파이만큼 돌려요. 그러면 원반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원반을 Z쪽으로 쭉 늘려요. 그러면 원통이 될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구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구간은 지금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면 여기 R이라고 하는 Z는 어깨부터 8까지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점이 어깨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8까지인 거니까 0부터 R까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만 잘 보이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구간이 0부터 R까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 파이는 뭐예요? 이거를 한 바퀴 돌린다고 그랬죠? 그럼 0부터 2파이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부터 2파이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Z는 뭐예요? Z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세로쪽으로 세워놨다고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0부터 시작해서 Z만큼 이렇게 길이를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원통의 길이를 L로 놨기 때문에 0부터 L까지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값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똑같이 파이 R에 제곱에 L이 있을 테고 M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R에 3승을 적분했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 R 4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R에 4승이 이렇게 나올 테고, 이쪽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2파이가 나올 테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L이 나오겠죠? L꼴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만 괄호로 다시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4하고 2하고 약분돼서 2분의 1이 될 테고, 파이 없어지고 R제곱은 R제곱만 남겠네요. 여기하고 R4승은 없어져서,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남고, 그리고 L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유값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M R 제곱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다가 원통이라고 쓸게요. 원통에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 관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유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하고 똑같죠? 바로 이렇게 원통의 회전 관성을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문제에다 조건에 대입을 해서 지금 여기에는 선속력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간단하게 쓰면 이거겠죠. 초기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조건에 맞게 다 풀어서 볼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초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에 초기 속도의 제곱꼴이 있을 테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꼴이냐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꼴일 테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물체가 지금 굴러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의 초기체 제곱이라고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mg h의 초기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풀어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mv의 나중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I 오메가의 나중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mg h의 여기 나중 이렇게 위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이해를 했고 이걸 다 한번 풀어서 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문제 조건에 맞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초기에 저 조건 내에서 초기 속도가 있나요? 지금 보면은 초기 속도는 없어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원통은 여기에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초기 속도도 없고 초기 각속도도 없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초기 속도가 0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도 초기 회전
각속력도 0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초기 각속력 자체도 이렇게 0일 거기 때문에 요 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초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초기 위치는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 지금 바닥면부터 여기까지 H라고 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은 우리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중 위축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있어요. 원통이 바닥면으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속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여기 각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나중 위치는 여기는 바닥면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건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이렇게 0으로 남아요. 그러면 남는 값은 하나, 둘, 세 개만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선속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각속력이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선속력과 각속력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씩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선속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각속력 사이에는 여기에 R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선속도 또는 선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를 다시 전개를 할게요. 그리고 2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다 없애고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의미에 맞게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원통의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대문자 m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 속도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2분의 1은 지금 지워졌고, 여기에 i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중 각속도도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를 2를 지우려면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도 질량의 대문자 m이었죠. 대문자 m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g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h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좀 전에 여기에 있는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R분의 V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이 있고, 여기는 나중 속도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 반지름 자체가 R로 썼으니까 그 R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나중 속도의 제곱의 형태로, 전체의 제곱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전체의 제곱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EMG의 H, 그리고 축이 높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선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선속력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선속력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M이 있고, 플러스 여기는 회전관성이 있고, 여기는 R제곱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EMG의 HI 꼴이 있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를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속력의 정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속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대입을 하면 돼요. 어떤 걸 대입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일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일식에다가 저기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 I 값이 지금 보면은 2분의 1 MR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서 다시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R에다가 2분의 1 MR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한 번을 다시 써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여기는 M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2분의 1 MR의 제곱을 이렇게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쪽에는 EMG의 높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전체가 이렇게 늑두를 씌워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R제곱 R제곱 나눠지네요. 그리고 여기 M으로 묶어내면은 2분의 3이 되네요. 그렇죠? 2분의 3에 M을 곱한 값이 되네요. 그걸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3분의 4, 그리고 M은 약분되고 GH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선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꼴만 남게 되는 거냐면 3분의 4 G의 H인데 초기 위치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남네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선속력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꼭 이거를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시각화를 시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맞아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식을 쓰고 그리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에 있는 실제 모델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의미 부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를 막무가내로 기억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여를 해서 어떤 값들이 존재를 하고 어떤 값들은 지금 문제에서 필요가 없나 하는 것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그 논리전개를 해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관성 모멘트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통 잡히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진짜 조개에는 원통에 속이 찬 원통에 관성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부수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몇 가지를 바꿔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여기에다가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는 원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이 빈 원통으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원통을 구로도 바꿔봐요. 구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도 속이 찬 구가 있을 수가 있고 속이 찬 구 또는 속이 빈 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빈 구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구 껍질만 있을 때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해서 여기에는 이때 선속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길 바라요.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성 모멘트를 직접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이 축이 1학년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다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기에 있는 관성 모멘트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도 유도를 한번 해봐서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길 바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화학습 부분을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심화학습 문제 꼭 한번 풀어봐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